매년 725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타가 1조 2천억에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1조 2천억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1조가 아니라 전 세계 AI 칩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메인 시장입니다. 백준호 대표,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미국 조지아 공대 입학 석사 취득 후 바로 AMD에 입사합니다. AMD 다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CPU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백준호 대표가 해보겠다는 건 직접 설계를 해봐서일까요? 직접 설계를 해본 사람이 구조를 파악해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2013년 한국으로 귀국 후 삼성전자에 입사 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 4년 동안 근무합니다. 그러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6개월 정도 병원 침대 생활을 하면서 AI 논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 AI를 돌리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들 챗GPT 아실 겁니다. 챗GPT에게 질문을 하면 방대한 자료를 찾고 계산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 계산하고 자료 찾고 하는 일을 AI 칩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칩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빅테크 대부분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AI 칩의 가격은 개당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당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천 수만 개씩 가격이 수조 원씩 들어갑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대기가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 10조 원어치 주문을 넣었는데도 칩이 없어서 대기해야 합니다. 메타도 데이터 센터에 칩 수만 개가 필요한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인 겁니다. AI 시대의 독재자가 엔비디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결점이 있습니다. 성능을 올리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 칩은 원래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게임을 화면을 부드럽게 선명하게 만들고 그래픽 성능을 점차 끌어올리면서 개선하다 보니 AI 성능도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게임용으로 개발하다 보니 AI에게 필요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게 된 거지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 비교하면 사진기가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데 여기에 동영상 기능, 사진 편집 기능,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하다 보니 필요 전력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상위 칩 하나의 전력 소비가 350W입니다. 거의 85인치 4K LCD TV 소비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수십억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작은 도시 하나에 필요한 전력량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백준호 대표가 병원에서 해볼 만하다 생각한 계기가 됩니다. 가까운 마트에 갈 때 소형차만 끌어도 충분한데 대형 버스를 끌고 가는 상황이 된 거지요. AI만 계산하는 전용 칩을 만들어서 전기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2017년 백준호 대표는 삼성을 퇴사합니다. 함께 일하던 김한준 CTO와 같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최초 설립 인원 20명, AMD, 구글, 아마존, 애플, 삼성을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동료들에게 1년 해보고 안 되면 각자 흩어지자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매드맥스 영화 속 인물의 이름을 본따서 퓨리오사 AI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퓨리오사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보도 그랬으면 한다. 백준호 대표의 말입니다. 최초의 칩 네임은 워보이, 영화 속 전사의 이름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500조가 넘습니다. 20명의 직원으로 그걸 이겨보겠다고 덤빈 겁니다. 실제 퓨리오사의 칩이 엔비디아의 칩과 상대해 볼 수 있었을까요?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를 30년 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하나의 엔지니어 3,000명이 달라붙어 개발합니다. 퓨리오사 AI는 200명입니다. 15배의 차이가 납니다. 300억 원 워보이 개발에 들어간 돈입니다. 엔비디아가 신제품 하나에 쏟아붓는 돈 수조 원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300억으로 수조 원짜리 제품과 겨뤄보겠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그러나 300억짜리 칩이 세상의 인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2021년 퓨리오사 AI의 워보이는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 대회 ML퍼프 추론 분야에서 엔비디아 T4 대비 이미지 분류 객체 검출 처리 속도에서 우위를 기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하버드, 스탠포드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AI 칩 대회입니다. 참고로 2023년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기업 리벨리온, SK그룹, 파시온 등이 엔비디아 AI100을 제쳤다고 전해집니다. 백준호 대표는 반도체는 정직하다. 성능에서 바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워보이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T4칩보다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은 무려 4배, 심지어 가격이 훨씬 비싼 엔비디아 최상위 칩 A100과도 대등한 성능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굉장한 건 성능이 아니라 전기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워보이에 필요한 전기는 엔비디아의 절반도 안 들었습니다. 2022년에 같은 대회에 다시 참가했는데 칩은 그대로이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을 2배 끌어올렸습니다. 하드웨어를 변경 없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2배입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만의 성과와 실제 작동에서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실전을 거쳐 성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퓨리오사도 실전에 투입합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워보이 120대가 투입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는 카카오톡 앱을 실제로 구동하는 데 투입합니다. 결과는 6개월 넘도록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구동됐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성능을 입증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퓨리오사 AI를 주목합니다. LG AI 연구원이 성능 검증을 했고 챗GPT 만든 오픈 AI도 퓨리오사 AI의 칩을 검증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도 방문했고 세계 여러 기업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여기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퓨리오사 AI가 여기서 2세대 칩을 출시합니다. 그 이름은 레니게이드, 뜻은 반역자입니다. 이름부터 기성세대인 엔비디아를 뒤집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워보이가 시제품이었다면 레니게이드부터가 진짜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공장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고 SK하이닉스의 최신 메모리 HBM4를 탑재합니다.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400억 개 가늠이 되시나요? 그걸 손톱만한 칩 안에 다 넣는 겁니다. 성능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칩과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소비 전력 차이가 150W 대 350W입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대형 버스 기름값이 엔비디아이고 소형 승용차의 기름값이 퓨리오사예요. 움직이는 것은 동일한데 비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형 버스 기름값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형 승용차 기름값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대형 버스로 운행을 할까요? 워보이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레니게이드는 TSMC로 이전 생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1세대는 첫째, 국내 협업 앤드 접근성, 퓨리오사 AI는 한국 기업, 삼성은 국내 파운드리, 개발 협업, 테스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유리했고 둘째, 초기 물량 규모, 1세대는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었기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파운드리와 협업이 유리했습니다. 셋째, 비용 조건 협상, 스타트업에게는 초기 조건이 중요합니다. 삼성은 전략 고객 확보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 높았고 즉 첫 제품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삼성을 선택한 겁니다. 2세대 레니게이드를 TSMC로 선택한 이유 여기서 핵심은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의 특성입니다. 수율의 안정성, 고성능 AI 생태계 신뢰도, 첨단 공정 경쟁력, 코어스 패키징 문제 등 성격에 맞는 공장을 고른 것뿐이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TSMC가 단순히 칩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퓨리오사 AI에 직접 투자를 검토합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반도체 칩 제조사입니다. 레니게이드 칩을 만들어 보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거래처가 아니라 투자자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퓨리오사의 기술을 인정해준 겁니다. 레퍼런스 효과를 본 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레퍼런스 효과란 특정 고객 제품 기술이 기준 사례가 되어 이후 수주평가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초 메타에서 인수를 타진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유한 회사입니다. 1조 2천억으로 퓨리오사 인수를 시도합니다. 당시 퓨리오사 AI의 기업 가치는 대략 8천억. 거기에 4천억을 추가해서 1조 2천억을 베팅합니다. 회사 가치보다 50%를 더 베팅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직원이 약 200여 명, 1인당 나누면 약 60억씩 돌아갑니다. 60억이면 서울 중형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백준호 대표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 그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메타와의 인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메타 측에도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합병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것도 역시 거절. 백준호 대표는 회사를 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백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주요 경쟁자들과 맞서야 한다. 퓨리오사는 그의 말대로 대기업과 맞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호 대표가 1조 2천억이라는 거금을 거부하고 엔비디아와 경쟁해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커다란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커다란 장벽은 쿠다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언어인 겁니다. 지금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전부
전부 엔비디아에서 만든 컴퓨터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갑자기 우리나라 말보다 이집트 언어가 더 좋으니 이집트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 사용할까요? 한국어로 다 사용할 수 있고 편하고 한데 굳이 그 언어를 이집트어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논문을 쓰고 한글로 소통하는 개발자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어로 바꾸겠습니까? 퓨리오사 AI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장벽입니다. 백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LG AI 연구원 같은 고객들이 처음엔 어렵지 않냐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커다란 장벽이 실제 도전해보니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은 비용 문제겠지요. 2024년 725억 원 적자입니다. 칩을 양산하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돈이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도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산업은행 같은 투자자들이 여럿 있고 TSMC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5년 3월 국회 과학학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백준호 대표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퓨리오사 AI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퓨리오사 AI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준호 대표가 한 말 중에 K 콘텐츠가 할리우드를 이긴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좋아서인 것처럼 반도체 설계도 결국 지적 자산의 싸움이다. 결국 실력이 답입니다. 그리고 백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나 아이폰도 점유율 1%부터 시작했다.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다. 그 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6년 1월 퓨리오사 AI는 2세대 칩 레니게이드의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2만 장 전량 판매가 목표. 나스닥 상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NPU가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퓨리오사 AI의 목표 중 하나는 엔비디아 하나가 독점한 AI 칩 판도를 뒤집어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퓨리오사 AI가 서 있는 자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먼 훗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퓨리오사 AI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두터운 장벽에 부딪혀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퓨리오사 AI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